내가 사람 하나는 기가 막히게 보거든. 요놈 여보, 간만 딱 보는 뱀이다. 그리고 너 아까 둘이 잘 맞더라. 노부장 걔도 뱀이거든. 둘이 잘해봐. 뱀새끼 같은 놈이. 진짜 뱀새끼네요. 제가 김낙수라도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김낙수를 둘러싼 뱀들, 한상철, 도진우, 백상무 등이 망하는 꼴을 남은 11, 12화에서 보고 싶은데 과연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지난 90화에서 나온 주요 장면을 같이 살펴보고 11화 예고편을 철저하게 분석해보겠습니다. 도부장과 백상무, 그리고 한상철이 어떻게 무너질지, 그리고 김낙수가 마주하게 될 인생 최대의 선택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먼저 90화에서 나온 몇 가지 주요 장면들입니다. 15억 5천짜리 우리 상가야. 김낙수! 당신들 날 가족으로 생각하긴 하는 거니? 먼저 하진이 낙수가 사고친 것을 알게 되는 장면인데 여기서 저는 명세빈 배우의 연기가 너무 좋아서 놀랐어요. 저한테 명세빈 배우는 예전엔 청춘 하이틴 스타 이미지였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하진 역할을 잘 소화하고 너무 실감나게 그러한 감정 표현을 잘 연기하는지 그 하진의 실망감과 좌절하는 마음이 느껴져서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명세빈 배우의 앞으로 작품들에도 큰 기대를 하게 되었고 특히 이번 작품에서 류승룡 배우와의 연기 호흡이 너무 잘 맞았던 것 같아서 드라마에 더욱 몰입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나 회사에서 밀려났어도 이 정도 산다 주변에 증명하고 싶으셨죠? 그쵸 아버지? 가족이 정말 뭘 원하는지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 서울대도 이 상가도 우리가 원한 거 아니에요 아버지. 이 장면에서 저는 아들이 아빠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김낙수는 아직 자신의 체면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나 아직 안 죽었다. 나 오히려 더 잘 산다. 나 월천 번다. 실컷 배 아파해라. 이런 마인드에서 못 벗어난 것을 아들이 팩폭하니 김낙수는 뜨끔한 거죠. 이건 진정으로 가족을 위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체면,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자유롭지 못한 김 부장의 껍질을 아직 완전히 깨지 못한 겁니다. 이런 것은 김 부장이 대리운전을 하다가 영업 1팀원들을 마주친 장면에서도 나오죠. 물론 제가 김 부장이어도 똑같았을 겁니다. 제 팀원들한테 퇴사하고도 여전히 예전에 자신감 넘치고 의기양양하던 부장님이었던 모습으로만 보여지고 싶을 텐데 대리기사를 한다는 것이 창피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김낙수로 거듭나는 과정 중에 깨지고 다시 새로운 마인드로 바뀌어야 하는 과정인 거예요. 내가 먹은 거 맞다. 미안. 진짜 찐 형제 관계와 너무 비슷해서 이 씬이 너무 좋았습니다. 낙수는 형에 대한 원망을 솔직히 얘기하고 형은 미안한 마음을 처음으로 인정하면서 이렇게 풀어가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좋으면서도 저도 모르게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이건 아마도 왜 이제서야 라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이라도 형한테 쌓인 원망의 감정을 풀 수 있었던 것이 다행입니다. 이게 아마도 김 부장이 아닌 김낙수로 거듭나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저한테는 뭐 ACT만 오면은 막 날아다닐 것처럼 그러시더니 제가 어떻게 형님을 믿고 영업 이사로 모실 수가 있겠습니까? 요놈 여보, 간만 딱 보는 뱀이다. 그리고 너 아까 둘이 잘 맞더라. 노부장 걔도 뱀이거든. 둘이 잘해봐. 뱀새끼 같은 놈이. 여기서 저 진짜 너무 화가 났어요. 이 뱀 같은 녀석들에게 어떻게 복수하지라는 생각밖에 안 나고 내가 아무리 김낙수로 떨어져서 힘이 없더라도 이 녀석들에게 사이다 한 방씩 먹여주고 싶더라고요. 제가 소설 원작을 보진 못했지만 남은 2화에서 드라마에서 어떻게 사이다를 줄지 기대가 되는데 일단 제 뇌피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상철이 덥석받은 6개월 파일럿 사업은 겉으로는 한상철 회사와 ACT가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기회처럼 보였죠. 하지만 실제로는 ACT가 한상철 회사의 핀테크 시스템을 완전히 뜯어보고 실제로 운영하면서 수정해야 할 사항들에 대한 데이터도 축적하여 똑같이 아니면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내부 시스템으로 복제할 시간을 벌기 위한 거예요. 더 소름 돋는 건 도부장이 한상철과 레코드를 남기지 않고 구두로만 6개월 후에 재협상할 때 도움을 주겠다고 한 거죠. 이건 도부장이 이미 다 계산하고 있는 겁니다. 6개월 후에 ACT가 자체 개발 시스템을 발표하게 되면 한상철 회사는 돈 한 푼도 못 벌고 고스란히 기술과 아이디어만 ACT에 넘기고 망골이 된 거죠. 한상철의 어리석음과 욕심이 결국 도부장이라는 더 센 뱀에게 이용당한 거고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되는 겁니다. 그럼 11화 예고편을 보고 장면별로 분석해보겠습니다. 내가 집 안 판다고 했잖아. 이 드라마는 제목을 하나씩 떼어가는 중이에요. 처음에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에서 그냥 김낙수로,
그 다음에는 서울 자가를 떼어내서 이제는 그냥 김낙수 이야기가 되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게 이 드라마의 궁극적인 목표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든 껍데기 미사 여구를 떼어내고 진짜 김낙수만 남게 되는 이야기. 한번 정식으로 해보는 거 어때? 내가 진짜 그런 환경에서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형이 낙수에게 세차를 맡기는데 김낙수가 세차하는 장면을 보면 고압 세척기로 차를 씻어내면서 마치 차에 묻은 때를 씻어내듯이 자기 내면에 쌓인 자존심, 비교, 허세, 그런 쓰레기들을 다 씻어내는 것 같이 느꼈습니다. 세차 장면은 김낙수로 다시 출발하기 위해 자신의 손으로 삶을 개척하는 장면입니다. 대기업에서 늘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받으며 정치, 음모, 술수가 판을 치는 환경으로 김낙수는 다시 돌아가기 싫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 뵈러 가시죠. 도준우, 나 배신하고 황태산 전무한테 붙었다. 김낙수 상무. 백상무는 자신이 살기 위해 예전에 김낙수였으면 솔깃해할 상무 자리를 약속하며 다시 김낙수를 회사로 불러들이려고 하죠. 진짜 뻔뻔하죠? 백상무를 그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게 뒤치다꺼리한 사람이 누굽니까? 굳은 일 마다하지 않고 뒤처리를 해오던 김낙수가 없어지니 백상무도 한계가 드러난 겁니다. 그리고 도부장 같은 인물들은 백상무도 경쟁자로 생각하고 뛰어넘을 생각만 할 게 분명합니다. 제 뇌피셜로 예측을 하자면 도부장과 황전무가 결국 백상무도 회사를 그만두게 만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둘 다 ACT를 나와서 일반인 김낙수와 백정태로 조우하는 장면이 나올 것 같아요. 투명인간 취급받는 거 지긋지긋해서 그러는 건데요. 도부장은 김낙수가 퇴사를 하게 되자 영업 1팀을 홀대하기 시작하는 장면이 나왔었죠. 결국 권송이가 참지 못하고 불만을 표출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영업 1팀의 심정을 대표하는 장면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러한 감정은 단지 송이 한 사람이 아니라 정대리나 송 과장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야, 낙수야. 딱 한 번만 도와줘, 제발. 부장님이 꼭 필요한 일이겠죠? 부장님만 하실 수 있는? 도부장이 백정태 상무를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는 장면에서 도진우는 이미 백상무가 안중이 없는 거죠. 회사라는 게 원래 그렇잖아요. 쓸모 있을 때는 형님 동생 하다가도 필요 없어지면 바로 내치는 게 대기업의 정치판이니까요. 낙수가 친형보다 더 친하다고 여겼던 가족 같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 백상무 또한 김낙수처럼 가슴을 움켜쥐는 것을 보면 공황장애가 오는 것 같습니다. 결국 백상무는 김낙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 같은데 과연 낙수가 이 제안을 받아들일까요? 아마도 백상무가 원하는 건 한상철 회사와 관련되어 도부장이 갑질한 것이 문제가 되고 김낙수가 증언을 해주길 바라는 거 아닐까요? 예고편에서 김낙수가 상무이사 명패를 만지는 장면. 저는 이게 100% 김낙수의 상상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럼 이제 예고편엔 안 나왔지만 반드시 회수될 중요한 떡밥들을 짚어보겠습니다. 한상철과 백정태의 몰락은 앞에서 언급했고 이제 남은 한 사람 도부장입니다. 도부장은 정말 아무 처벌도 받지 않고 승승장구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정대리 말이에요. 정대리가 도부장이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 했던 한상철 회사와의 미팅 때도 녹음을 해놨을 겁니다. 도부장이 한상철을 이용해서 기술을 빼돌리고 구두 계약을 핑계로 발뺌하려고 할 때 정대리가 그 녹음 파일을 꺼내드는 거죠. 도부장의 모든 계획이 무너지고 ACT 내부에서도 문제가 되고 결국 도진우는 회사에서 쫓겨나거나 최소한 엄청난 징계를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김낙수의 마지막 선택. 여러분, 이 드라마의 진짜 하이라이트는 복수가 아닙니다. 바로 김낙수가 내리는 선택이죠. 예고편을 보면 김낙수 앞에 두 개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백상무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다시 ACT로 돌아가는 길. 화려한 상무이사 명패를 달고 본사에 복귀하는 그 달콤한 유혹. 다른 하나는 형이 제안한 세차장을 운영하는 길. 화려하지는 않지만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하면서 온전히 자기 주인으로 사는 삶. 여러분은 김낙수가 어떤 선택을 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확신합니다. 김낙수는 백상무의 제안을 거절할 거라고요. 왜냐하면 김낙수는 이제 달라졌거든요. 10화까지 보면서 우리가 목격한 게 뭐였죠? 김낙수가 공황장애를 겪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말이에요. 자기가 얼마나 보여지는 것에만 집착하면서 살았는지, 서울 자가의 대기업 부장이라는 타이틀에 얼마나 목을 메고 있었는지를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김낙수가 백상무의 달콤한 제안을 뿌리치고 세차장에서 땀 흘려 일하며 모든 타이틀을 떼어낸 김낙수가 되는 길을 선택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진짜 김낙수로 사는 길이니까요. 그리고 김낙수는 이제 가족들과의 진정한 화해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10화에서 수겸이랑 밤새 대리운전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저는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너무 보기 좋은데 가슴이 먹먹해지는, 왜 이제서야 하는 아쉬움이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김낙수는 자신의 부모님이 자신에게 대했듯이
하나밖에 없는 가장 소중한 아들 수겸이에게 꼰대 아빠였어요. 너는 공부나 해.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아빠 믿고 따라와. 이런 식으로만 대했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아들이랑 나란히 앉아서 같이 땀 흘리면서 진심으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이게 진짜 아버지의 모습 아닐까요? 그리고 형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어린 시절부터 쌓여왔던 형에 대한 경쟁심, 질투심을 털어버리고 형과의 진정한 화해를 합니다. 그리고 아내 하진이랑도 마찬가지고요. 그동안 낙수는 자신이 혼자 가장이라는 무거운 짐을 홀로 짊어지려 하였고 자신이 아내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에 모든 결정을 논의 없이 혼자 내리려고 했었지만 결국 하진이 내린 결정들이 가장 현명한 결정이었던 것을 깨닫게 되죠. 집을 파는 것, 전세로 이사 가는 것, 그런 선택들을 가족과 함께 상의하면서 결정하는 거죠. 이게 바로 진짜 가장의 모습입니다. 남은 11.12화에서 우리가 보게 될 내용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한상철 도부장, 백상무, 이들이 하나씩 무너지는 모습. 둘째, 김낙수가 백상무의 유혹을 뿌리치고 새로운 삶을 선택하는 과정. 셋째, 김낙수와 가족들이 진짜로 화해하고 함께 새 출발을 준비하는 모습.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 드라마가 단순한 복수극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도부장이 처벌받고 백상무가 무너지고 한상철이 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통쾌함을 느낄 거예요. 하지만 진짜 카타르시스는 거기서 오는 게 아니라 김낙수가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오는 거거든요. 이 드라마가 계속 우리한테 묻고 있는 질문이 뭔지 아세요? 당신은 무엇으로 정의되나요? 타이틀로? 연봉으로? 집으로? 아니면 당신 자신으로? 김낙수는 이제 그 답을 알았습니다.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이 아니라 그냥 김낙수로 살아도 괜찮다는 걸 말이에요. 가족을 사랑하고 정직하게 일하고 자기 자신에게 떳떳하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성공이라는 걸 깨달은 거죠. 여러분, 김 부장 이야기는 단순한 직장 드라마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우리 중에 누가 타이틀이나 연봉, 집이나 차로 자신을 증명하려고 애쓴 적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누가 남들과 비교하면서 초라함을 느낀 적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누가 회사에서 인정받기 위해 자존심을 꺾고 가족과의 시간을 희생한 적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김낙수의 이야기가 이렇게 가슴에 와닿는 이유는 그게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김낙수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함께 아파했고 김낙수가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함께 용기를 얻는 거죠. 마지막에 김낙수가 마침내 자기 자신을 찾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타이틀이 아니라 사람이고 진짜 성공은 남들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사는 거라는 걸 말이에요. 김 부장 이야기의 마지막인 11.12화는 이번 주 방송됩니다. 저는 이 좋은 드라마가 벌써 마지막이라니 너무 아쉬워요. 하지만 이 드라마를 보며 공감하고 웃고 울고 가슴이 먹먹해지고 했던 경험은 저희에게 계속 남아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꼭 시청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최종 리뷰로 다시 만나요. 좋아요와 구독은 제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스노우맨 리뷰였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